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광복절 연휴 기간 여수와 해남에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지난 15일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조사한 결과 여수 돌산이 218.5mm로 가장 많았고 해남 솔라시도 217mm, 영암 산호 186.9mm, 목포 166.5mm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목포에서는 16일 오전 5시쯤 1시간 동안 약 66mm의 비가 내리면서 시간당 강수량 급값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비로 전남 광주에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45건으로 침수 관련 신고가 1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18일과 19일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에 나섰습니다. 강성희 목포시장은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피해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는 지난 16일 시간당 최대 64.2mm, 누적 16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 30건과 주택 침수 35건 등 모두 83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가 지역 내 1인 가구를 조사해 고독사 위험자를 찾았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는 지난 7월까지 4개월간 22개 시군의 1인 가구 3만 9천여 명을 조사해 고독사 위험자 2,708명을 발굴했습니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이 1,341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 1,217명, 청년층 150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위험 정도별로는 저위험군이 2,257명으로 83%를 차지했으며 중위험군 418명, 고위험군 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시는 발굴된 위험자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함께 연령대와 위험 정도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과 이통장, 복지기동대 등 지역 인적 안정망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자를 지속적으로 찾아 조기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가위기관리훈련인 2016 일지연습이 전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일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점관리 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와 맞먹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이 진행됩니다. 올해 훈련은 전국에서 기관 4천여 곳, 58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력과 에너지, 공항과 항만, 도로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요구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마감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보 없는 대치 속에 30년 수건 사업이 자칫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고정민 기자, 20일이 제출 시한인데 두 대학이 합의된 통합 신청서를 내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까? 네,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두 대학이 합의를 거쳐서 40페이지 분량의 통합의대 계획서 완성본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두 대학은 오는 20일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긴 필수 요약본 1장과 2장, 8장만 따로 분리해서 각각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강력한 경쟁 상대인 경북은 의대교육과 병원 설립 계획까지 세밀하게 세운 완성본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평가 과정에서 전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서
정원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한데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가 하는 위치 문제입니다. 앞서 특별시가 내놓은 중재안, 즉 서부와 동부 두 지역의 기능을 분산하거나 학년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목포대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순천대는 거부했습니다. 순천대는 인구가 밀집된 만큼 의료 수요가 높기 때문에 동부권의 의대와 병원이 모두 와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목포대는 국립대병원의 본질인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나 헬기를 타야 하는 도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수익성 논리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객관적인 의료 취약 지표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양 대학 간의 셈법도 복잡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개입이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죠. 네,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학 간 협상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사태가 권역 간 세대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동부권 일부 정치인들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까지 단행하며 단독 유치를 강하게 여론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학 내부에선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 자체가 가로막혔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사태를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벼랑 끝 대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 이대로 가다가 의대 유치 자체가 무산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무산된다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가장 뼈아픈 대목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100명의 의대 정원이 경북 등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선 여전히 권역 간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셈법 속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 역시 이해득실을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의대 유치에 실패할 경우 대학 총장이 물러나거나 정치인 몇 명이 사퇴한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깊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야 하는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과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구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순천대 의대 대학병원 설립 전남 동부권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결의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인구와 경제, 응급의료 수요 등 객관적 수치를 토대로 순천대 의대와 부속 대학병원 설립을 즉각 확정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대학에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개설해 두 대학의 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목포 출신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지도부 최고위원에 선출되면서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서미화 국회의원은 앞서 목포시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면서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 전남 서부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서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안에서 전남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기존 광주에서 시행하던 출자, 출연기관 임원의 시장 임기 일치제를 전남 지역 기관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기관장과 이사, 감사 등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는 내용을 담았으며 노동이사와 관계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또 기관장 임기는 최초 2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시행 전에 임명돼 임기가 남은 임원은 자녀 임기를 보장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는 기관 존폐에 따라 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